선생님들 오늘 시작할 강의는요. 어, 중학교 음악입니다. 천재 교과서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천재 음감비를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대로라면 천재 음감비와 함께 천재 중학교 교과서를 한 주에 다 좀 끝을 내려고 했었다가 음감비 교과서가 너무 만만치가 않아서 중학교를 좀 하루 한 주 미뤘어요. 그래서 중학교가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게 많지는 않은데 음감비 때문에 좀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오늘은 좀 가볍게 두 권을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천재교과서가 전통적으로 내용이 좀 많기는 했죠.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 강의를 고등학교 천재로 했었고요. 그리고 천재 음감비를 지난주에 하면서 조금 좀 긴 터널을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벌써 강의가 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게 될 중학교 음악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좀 내용이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복된 악곡들도 벌써 꽤 있고 하다 보니까요. 악곡들을 좀 스킵해야 되는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천재 중학교에 1과 2를 합쳐서 요렇게 한번 악곡들이 어느 정도 빈도수로 나타나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재 중1, 중2 교과서는 앞에 처음에 저희가 중학교 거 보셨던 비상에 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요. 일단 서양 가창 악곡이 많은데 서양 가창 악곡이 어느 교과서나 참 많죠. 근데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서양 가창 악곡에는 좀 숨겨진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서양 가곡도 있고 우리나라 가곡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이나 뮤지컬에 들어가 있는 악곡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요즘 말로 하면 과표집이랄까? 이렇게 돼 있는 숫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18곡의 국악 가창곡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아지고요. 18곡이나 되는 국악 가창곡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18곡이나 되는 국악 가창곡에는 이를테면 지역별 아리랑이 쭉 소개가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보여줘야 될 악곡들의 개수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개수와 다르게 그 국악 가창곡이 다양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악곡들이 좀 많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게 국악 가창곡들이 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국악 감상곡들이 10개 정도 실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10개가 된다고 말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있는데 악보가 없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여민락이라고 있는데 여민락 악보가 없고 신하위가 있는데 신하위 악보가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악 파트가 서양음악 파트에 비해서 매우 좀 빈약하다. 매우라는 말까지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관점에서는 다분히 그러하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천재교과서에서 국악 악보는 상당히 좀 약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요 악보가 좀 몇 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참에 요 교과서에서는 민요 악보 중에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교과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1로 되어 있는 교과서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죠. 교과서 1에서는요. 악곡 책의 구성과 특징 가는 부분에서 연주, 감상 뭐 이런 교과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다가 차례가 나오고 음악의 기초라고 해서 음이름, 개이름, 조표, 음표의 길이, 율명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요.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정간보에서 정간을 표시하는 표시와 강을 표시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장단 혹은 각을 표시하는 표기들에 관한 정간, 정, 강, 각 요 표시한다라는 정도의 이름이 한 번 정도 나와 있는 거, 그 정도 빼고는 새로울 건 없습니다. 다른 교과서에는 요 정도 표현도 없었으니까 뭐 그 정도 표현이 잠깐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요.
우리가 교과서를 순서를 세웠기 때문에 뭐 어차피 선생님들께 안 봐도 되는 악곡들은 좀 이제 스킵을 시작을 할 겁니다. I have a dream은 뮤지컬 맘마미아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상교과서에서 이미 보신 악곡이고 새로운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지금 교과서가 있으시다면 우리 음악 교과서가 전통적으로 짝수 페이지에 악보가 나오면 오른쪽 페이지에 활동 이 많이 나오죠. 이런 전통적인 구성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있으시면 학습 목표 주고 악보를 왼쪽 페이지에 준 다음에 그 학습 목표를 활용하는 활동이 나오는 전형적인 굉장히 고전적인 교과서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뭐 교사용 지도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교과서 보시면서 악곡이 있을 때 악곡을 보시고 이 악곡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를 선생님들께서 학습 목표를 보시기 전에 한번 먼저 추론을 해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이 수업을 어떻게 한번 설계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는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실습해 보실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해보실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도레미송이 있는 것도 비상교과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교과서를 일을 굉장히 꼼꼼히 그런 대로 봐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그닥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이 악곡도 이미 저희 교과서에서 한 3-4번 정도 저희 지금 순서로 봐도요. 보신 악곡이어서 많이 보신 악곡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악곡이 나왔는데요. 이 버터플라이라는 악곡은 영화음악으로 소개가 됐던 악곡이고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음악으로 나왔고 최근에 무슨 드라마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곡이요. 이 곡. 만약에 이 곡을 가지고 위에 지금 학습 목표가 나와서 그렇기는 한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걸 수업 지도를 해야 되거나 뭐 교생 실습을 가시게 된다거나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지도하셔야 될 요소가 뭐가 될까요? 그냥 바로 나오죠. 리듬입니다. 리듬, 박자, 세디따 음표뿐만 아니라요. 이 곡에서는 자, 첫 번째 여기 D 메이저로 제시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로 짚어서 보셔야 될 것이 세디따 음표입니다. 근데 세디따 음표뿐만 아니라 못 갖춘 마디가 저희가 보통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클래식 음악에서는 참 없죠. 참 없습니다. 8분 음표와 그리고 요렇게요. 8분 음표와 2분 음표 요렇게 되어 있는 세디따 음표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 마지막에 박자가 점사분 음표 길이로 맞춰집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못 갖춘 마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리듬이 맞추어지는 못 갖춘 마디, 여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F로 바뀌게 될 겁니다. F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부터는요. 세디따 음표뿐만 아니라 어떤 리듬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선생님들 4분의 4박자에서 이렇게 약박에다가 중간에 타이 붙여갖고 리듬 연결하는 거 칼립소 리듬이라고 해서 저희 많이 보셨던 리듬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듬 형태가 나타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얘도 기억해 보실 수 있을까요? 반감 7호함 형태 나오게 됐을 때 쓰는 코드 표기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리듬 형태도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드 이야기랑 좀 했었기 때문에 코드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곡은 어쨌든 리듬 형태, 다양한 리듬 형태와 세디따 음표 리듬들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곡을 가지고 만약에 교생 실습 때 공개 수업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정확한 리듬치기, 정확한 리듬을 연주하는 방법들에 대한 수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조성에 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가 중간에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부분 2부 합창이겠죠. 네, 그래서 뒷부분에서
부분 이부 합창을 하면서 정확한 음정 내기, 그래서 알토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개명창을 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실음으로 노래 부르게 하거나 하는 활동을 하게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수업 지도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활동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업 지도안을 한번 작성해 보실 수 있는 악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곡들을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터플라이는 여기만 나오는 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곡이다 라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지무지 오래된 악곡이죠. 얼굴이요. 무지무지 오래된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무지 오래된 얼굴이라는 악곡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라고 시작하는 악곡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 악곡을 가지고 얘가 지금 짝수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넘어가지 않고 악곡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지 말고 만약에 이 곡을 가지고 해야 한다면 제가 선생님들께 그냥 뭐 옷갖춘 마디, 8분의 6박자, 겹박자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진짜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죠? 뭐가 될까요? 당연히 A 마이너. A 마이너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마이너의 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도막 형식 혹은 이부분 형식이라고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 두도막은 16마디고 이부분은 뭐 다른 거다 아니고요. 두도막 형식과 이부분 형식은 사실 다른 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음악 교과서에서는 두도막, 특히 노래는 두도막이고 기악곡은 이부분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빨리 정리되어야 될 약간 패습에 가까운 언어다라고 지금 음악 이론가들께서 좀 걱정하시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두도막과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다른 말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A로 볼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B로 볼 수 있는 부분 8마디, 8마디 이렇게 되어 있는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두도막 형식 혹은 이 부분 형식의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악곡이라고 보시면 되고 A 마이너 조성을 갖고 있는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가단조의 음계를 가단조라고 지금 A 마이너 음계를 알아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당연히 화성단 음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솔샵, 솔샵의 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단조로 교과서에 있는 악곡 중에서 한 곡을 제시를 한 것은 레 미제라블에서 나오고 있는 구름 위의 성이라고 하는 악곡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2페이지에서는 꼭 안아줄래요 라고 하는 악곡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저희한테서는 처음 보시는 악곡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악곡이 그냥 하나 제시가 되면서 뭐 친구의 이름을 이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악곡으로 하나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보시지는 않아도 될 악곡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별도 보신 악곡이에요. 그래서 얘도 넘어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전목마라는 곡이 나옵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그냥 쓱 보시고 이 회전목마가 그동안 교과서에 나온 곡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려고 하면 잠깐이요.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그 드문드문 보셨던 회전목마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인생의 회전목마였을 거예요. 인생의 회전목마고 이 회전목마는 지금 보시다시피 소코도모, 소코도모라는 그 래퍼라고 하든가 뭐 힙합하는 친구라고 하던가 그리고 자이언티 원슈타인이 뭐 만들었다라는 악곡인데요. 이거 쇼미더머니인가 어디 나왔다고 하더군요. 음악 경연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힙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저처럼 안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한번 다시 들어봤네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회전문마라는 곡을 찾아서 지금 들어보고 수업을 들어왔을 정도였는데요. 자, 그래서
그냥 휙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게 인생의 회전목마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도 저야말로 휙 지나가다가 하면서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잠깐 다시 좀 들어왔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같이 봤죠. 예. 수업 실연에 랩 만들기, 랩 창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선생님들 보신 김에요. 요런 정도의 용어는 한번 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힙합 음악 이야기를 할 적에 이미 시험에 나왔던 몇 가지 용어들이 있기는 있었죠. 뭐 랩도 있고, 라임도 있고, 플로우도 있고, 그래피티라고 하는 문화적인 현상 같은 거, 그러니까 스프레이 프린트로 뭐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거, 근데 그게 딱히 음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라임이라는 말과 플로우 정도는 교과서에도 제시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용어는 좀 알고 계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플로우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어떤 음악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거는 일종의 그 창법이나 전체적인 개성?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그 특유의 어떤 모양새? 이런 걸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라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요렇게요. 라임은 가군이 맞는 것들이죠. 이걸 가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너무 진짜 꼰대스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랩을 하면서 노랫말이나 아니면 노래 자체도 좋으니까 일정한 그 운을 살려서 단어들을 배치를 하고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어내는 걸 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라임을 만드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이게 라임이다. 라임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곡에 나타나고 있는 라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교과서에 그동안 저희가 봤던 것을 중에서는 한번 눈에 도드라지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힙합으로 갔다가 갑작스럽게 또 멘델스 존으로 와서 멘델스 존의 하인의 시를 가지고 만든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가 나옵니다. 코드도 너무 단순하고요. 굉장히 뭐 크게 뭐가 없는 그냥 뭐 요런 악곡입니다.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악곡이고 근데 어려울 게 없어요. 코드서부터 뭐 한 가지도 특별히 새롭거나 뭐하거나 한 게 없이 너무너무 단순한 코드와 특별한 뭐가 없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악곡이 하나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의 몸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특별히 저희한테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아카펠라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곡은요. 비브라 컴퍼니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악곡은 미국 민요로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비브라 컴퍼니라고 해서 친구여 축배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박태준이라는 옛날 그 음악가 작곡가 선생님께서 편곡한 음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옛날에는 뭐 냉면이라는 제목으로 편곡을 해서 알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 가사로 옛날 교과서에서는 편곡한 그러니까 번안한 노래가 실려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곡은 남자 중창단의 노래로 많이 편곡이 돼서 그 냉면으로 편곡이 돼서 많이 노래가 불리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노래를 하지는 않고요. 되게 그냥 그러니까 그 원가사인 지금 보시는 요 가사로 많이 노래가 되는 미국 대학생들 노래 뭐 요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고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멜로디입니다. 뭐 특별히 뭐 대단한 내용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런 노래다. 반주 없이 부르는 게 뭐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 저희 음악 감상과 비평에 비해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다음에는 요거요. 요거 뭐라 그랬죠? 줄루 아카펠라? 줄루 아카펠라라고 해서 줄루족들이 부르던 노래에서부터 유래되어서 라이언 킹에 들어간 라이언 킹에 들어간 아카펠라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노래가 뭐 이렇게 대단한 노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가벼워지시죠? 내용이. 자, 그다음에 이 곡도 벌써 몇 개의 교과서에서 보셨던 리골레토에 들어가 있는 여자의 마음이라는 악곡입니다. 할 게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나 그러다가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야 즐거운 새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드시 한번 불러보시고 또 이걸 원템포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곡은 모차르트의 무슨 작품 안에? 마술피리에 나오는 악곡입니다. 마술피리의 파파게노가 타미노 왕자를 만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부르는 악곡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부르는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새잡이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띠라리라란 따라라라란 하는 요 플룻 소리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새소리를 상징하면서 파파게노, 자신을 소개하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 요 그림을 펴놓고요. 요 그림을 펴놓고요. 선생님들 네이버 같은 거 찾으시면서 마술피리의 줄거리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지선다 시절에 교과서에 있는 악곡을 모아놓고요. 교과서에 있는 악곡을 모아놓고 마술피리의 줄거리대로 요것을 한번 다시 배열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아름다운 방울소리와 밤의 여왕이 부르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와 뭐 자라스트로가 부르는 성스러운 이 궁전 뭐 이런 노래와 파파파라고 하는 그런 노래와 지금 보고 계시는 즐거운 새잡이와 이런 마술피리를 구성하는 상당히 많은 악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줄거리 순서대로 늘어놓는 문제는 또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마술피리의 줄거리를 다시 잡아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네이버 같은 거를 뒤져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오페라복스 같은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페라복스 링크를 이미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타미노와 파미나가 어떻게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선생님들께 무슨 말씀도 드렸냐면 타미노하고 파미나가 연인인데 그 마술피리는 이 두 사람의 연인 관계보다 밤의 여왕과 자라스트로의 대립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오페라이고요. 프리메이슨 정신이 드러나서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서 형제, 인류애를 강조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자라스트로입니다. 그래서 자라스트로가 도덕과 윤리로 세상을 바르게 세우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 인물의 프리메이슨 정신이 굉장히 드러나는 그런 독특한 징슈필입니다. 독일어로 노래 부르는 게 특징이고요. 독일어로 노래 부르고 대사는 대화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필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징슈필의 특징을 한번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그림과 함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기출문제에서 오페라의 주연들을 가지고 이런 인물 관계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이 그림과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인지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악곡들 가지고 줄거리 순서대로 한번 세워보실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다는 안 본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악곡들이 나오면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오페라 영웅 제가 지금 계속 수업하면서 지금 세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4번째더라고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라고도 하는 Do You Hear the People Sing도 4번째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보신 악곡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이건 3번째고 슬플 때 빨래를 해가 4번째더군요. 그래서 4번째 악곡이어서 얘도 이제 좀 넘어갈까 합니다. 뮤지컬 빨래라고 하는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도 대충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TS 노래죠? 네, 저보다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교과서에도 이미 너무 많이 실려있는 악곡이고요. 그래서 Permission to Dance가 지난 정부 때 무슨 어디였냐 그 유행 가서 부른 노래였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실릴 만한 악곡이고 해서요. 이거야 뭐 제가 말 안 해도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부르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얘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이 안에 국제 수어 동작이 들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북극고마가 나왔거든요. 북극고마는 지난 교과서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 뭐 이런 거 있었죠? 지난주에 콜드플레이 이야기하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주제와 함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악곡입니다. 그리고 예, 뭐 요런 것들이요.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송에 대해서 알아보자. 함께 살아갈 지구를 부탁해. 뭐 요런 거와 관련되어서 기후변화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토의해보기. 요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선생님들께서 잠깐 읽어 놓으셔서 약간 몸에다 붙여 놓으세요. 뭐냐 하면, 이걸 누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외우겠습니까? 다만 수업 실연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게, 그걸 억지로 끙끙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가 토론의 주제일 때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묻는다든가 이런 것들 하게 그냥 좀 붙여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120페이지에 4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지금 120페이지에 40페이지까지 물경 3분의 1이나 되는 시간을 지금 사용을 하면서 페이지를 사용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전부 일종의 가창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창 수업에 대한 내용들 중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새롭게 보시는 악곡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과 되게 이렇게 된다면 얼마 되지 않은 악곡들 중에 일부는 시험과는 좀 상관없는 악곡들, 너무 지나치게 최근에 나온 대중음악이라든가 이런 악곡들이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의 소리 아리랑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의 소리 아리랑이라는 페이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재교과서에서 나온 민요, 국악 가창곡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악곡들이 아리랑에 엄청 많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강원도 아리랑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산골 처녀의 순박한 사랑을 담은 민요로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선 아리랑은 가장 오래된 아리랑으로 고려가 망한 후에 나라 잃은 슬픔을 적은 한시에 정선 사람들의 애환이 더해져 정선 아리랑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우라지 전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아리랑 중 정선 아리랑은 가장 오래된 아리랑으로 보는 게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 가지 설 중에 정선 아리랑이 뭐 이런 설이 있다 저런 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오래된 아리랑으로 보는 건 거의 고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양 아리랑인데요. 밀양 아리랑은
선생님도 밀양아리랑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밀양아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밀양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다소 고립되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도 밀양이라고 하면 밀양 사투리 들어보셨나요? 밀양 사람들 쓰는 사투리. 저는 밀양이 고향이신 분을 아는데 밀양 분은 또 마산이나 부산에서 쓰시는 사투리하고도 또 좀 억양이 다른 아주 독특한 억양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밀양에서 평생 사셨던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그분이 제 말 알아들으시기 조금 어려워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지금 나이로 거의 75세 정도 되신 분이기는 한데 제 말투를 들으시고 딱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 너는 진짜 TV에 나온 사람처럼 말하는구나라고 말을 하셔서 내가 뭘? 이라고 하면서 좀 놀라기는 했는데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밀양은 다소 좀 외지고 딱 고립된 것 같은 지역, 옛날로 치면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밀양아리랑은 최근에 생긴 민요입니다. 밀양이라는 지역과 상관없이 밀양아리랑은 최근에 생긴 지역이고요. 또한 밀양아리랑은 그러니까 밀양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양아리랑이라는 것은 이름은 밀양아리랑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징과는 조금 다르게 최근에 생긴 민요로 보이고요. 또 이 아리랑이 독립군들의 군가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독립군들의 군가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가사를 바꿔서 혹은 요대로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밀양아리랑이 독립군들의 군가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그림 보시고 혹시 밀양에서 독립군이 있었느냐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노래가 독립군가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림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독립군들이 활동했나라고 하시면 아니 그냥 밀양아리랑이 그랬다라는 거고요. 선생님들 요거와 함께 제가 같이 말씀드릴 애가 있는데 신고산 타령이 그렇습니다. 신고산 타령도 독립군들이 군가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고산 타령도 좀 근대에 나온 노래냐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산 타령의 가사가 여러 가지인데 신고산 타령 노래 버전 가사 중에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밤봇집만 싸누나 이런 가사 나오거든요. 고무공장 공장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농사를 하거나 하는 노동요나 이런 가사가 아니라 뭔가 근대화되고 나온 노래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민요라고 하면 마치 정선아리랑처럼 정선아리랑의 아리랑이 그 고려시대 때 학자들이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산 중으로 들어가서 나온 노래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노래일 수도 있지만 밀양아리랑이나 신고산 타령 같은 건 20세기에 들어와서 나온 노래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도아리랑인데요. 진도아리랑은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가 잘 나타나는 진도아리랑이 뭐 아주 대표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선생님들 진도아리랑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아리랑이라는 아리랑이 나오는데 경기도 아리랑은 연도수가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랑 발병난다 하는 그 아리랑은 1926년에 영화 주제곡으로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아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리랑을 경기 아리랑이라고도 부르고요. 저희가 본조 아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본조 아리랑이라고 부르면서요. 경기도 지역에는 먼저 만들어진 아리랑이 있는데요. 원래 있었던 아리랑을 구아리랑 혹은 구조 아리랑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구아리랑 구조아리랑은요. 경토리 1형을 사용합니다. 즉 진경토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솔라도레미의 솔로 끝나는
진경토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본조아리랑은 신민요조, 즉 솔라도레미의 도로 끝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뭘 정리할 거냐면요. 사실은 정선아리랑이 오래된 아리랑이고, 그리고 아리랑을 동네마다 조금씩 불렀을 수도 있는데 조기 본조 아리랑이 생겨나고 나서 각 지역별 아리랑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도 아리랑이나 밀양 아리랑이나 심지어 이쪽에 해주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은 약간 잘 모르겠대요. 해주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같은 아리랑들은 저 본조 아리랑이 생겨난 다음에 각 지역별로 자극을 받아서 생긴 아리랑이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다시요. 본조 아리랑이 생겨나고 나서 각 지역별로 자극을 받아 각 지역에 이름을 붙인 아리랑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아리랑은 요 틈에서 잘 모르겠다 이고요. 그리하여 저희 이야기는 해주 아리랑으로 오게 될 겁니다. 해주 아리랑을 좀 먼저 보고 갈 겁니다. 밀양 아리랑도 있고 해주 아리랑도 있는데 해주 아리랑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해주 아리랑 선생님들 교과서에는 멀쩡하게 학습 목표가 있는 라인에다가 제가 그냥 콱 가리고 5선을 좀 그려놨을 겁니다. 아무데나 선생님들께서 5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샵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샵이 하나 그려져 있고,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아리랑, 얼씨구, 노다, 가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노다, 가세에 가가 앞으로 뚝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이 노다, 가세의 가에 뚝 떨어지는 음은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오 할 때 아라리오의 요에 걸리는 요 음부터 낮은 음으로 잡아 주로 나타나는 음을 미솔 이렇게 잡아서 있는 음들을 한번 적어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적죠. 그러면 라, 도, 레, 미, 솔 이렇게 봅니다. 라, 도, 레, 미, 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실기 선생님들께서도 두 가지 이야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쪽에 맞았다 틀렸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민요 선생님들께 자 이거는 해주아리랑이고 황해도 민요이니 요걸 떨어서 부르세요 라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떨어서 부르세요 라고 하시거든 네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남몽가토리 혹은 반수심가토리 반수심가토리로 미를 떨어서 부르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기 선생님들께 충분히 그렇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노래는 그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노래는 그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저는 선생님들께 오늘 프린트 좀 봐주시겠습니까? 요거는 비슷한 악보인데 가사가 한 줄 더 붙어 있어서 가사 한 줄 더 붙어 있는 악보 하나 드렸고요.
요게 바로 서도민요의 특징을 알고 노래해보자 해서 떠는 소리로 표시하고 있는 교과서들이거든요.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해주 아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책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같은 설명을 주로 많이 합니다. 경기 민요의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해주 아리랑은 황해도 해주 지방의 민요라기보다 경기 민요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진 신민요라고 주장을 하고, 신민요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반경토리 혹은 배틀가토리가 된다는 말이죠. 요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들, 저희 지금 교과서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기요. 20세기에 생겨난 신민요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가 황해도 지방의 민요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미를 그렇게 세게 떨어주지 않고 거의 경기도 민요 이형에 가깝게 경토리에 가까운 민요 형태로 부르고 있고, 실제로도 서도 지역의 민요보다는 경기도 명창들에 의해서 많이 전수가 되고 있는 민요로 많이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상황을 시험에 굳이 내서 뭐가 맞느냐를 말하게 하시는 일은 잘 안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악곡을 경기도 민요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가능성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그리하여 선생님들께 하나 정도 더 자료를 하나 제시한다면, 죄송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립국악원 교과서 표준악보집, 이거는 지금도 국립국악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샘플, 그러니까 악보를 좀 이런 내용으로 악보를 수록하시면 좋겠다라는 식의 추천적인 악보들을 실어 놓은 것인데요. 여기서도 해주 아리랑은 같은 악보이고요. 반경토리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주장이 혹시라도 미덥지 않으시다면 국립국악원에서 제작하고, 그리고 요걸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교과서 악보로 어떤 그 제시를 한 것으로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어떤 근거로 할 것 같아서 우선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주 아리랑은 아리랑의 전국적인 유행으로 만들어진 통속적인 민요의 형태인데 반경토리로 보는 게 괜찮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과서 개정된 거를 한두 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교과서들이 개정이 될 때마다 많이 봐왔는데요. 해주 아리랑은 이게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남몽가토리, 그러니까 반수심가토리로 보자라는 교과서와,
아니다, 이건 그냥 반경토리로 본다라는 교과서가 있었을 때 반경토리가 좀 더 우세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최근의 자료도 반경토리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별로 그냥 그 정도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가볼까요? 밀양아리랑입니다. 밀양아리랑은 밀양이라고 했습니다. 밀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얘가 마찬가지 원리인데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얘도 동부미유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메나리토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메나리토리라고 하면 미라도 이렇게 해갖고 미라도 레도 라솔미 이런 형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딱히 메나리토리적인 느낌은 좀 안 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딱히 메나리토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선생님들께서 찾아보셔도 구성음들을 한번 좀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괜히 좀 닫은 느낌이 들어서 미량 아리랑 역시 선생님들께서 이 구성음들을 만들어 보시면 라도 레미솔 라도 레미솔 같은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도 라도 레미솔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바로 그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2022 교육과정에서 나온 요 악보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실까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랄라 솔라 솔미 요렇게 해서 라 솔라 솔미 요렇게 되어 있는데 라 솔미 라 솔미 요렇게 해 갖고요. 선생님들 요 악보하고 한번 잠깐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보는 교과서 악보하고 조금 다르게 적혔습니다. 다르게 적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요 악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악보 같은 경우에는 라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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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식으로 적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메나리토리의 선율 라인을 만들어주는 레도 라솔미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를 좀 의도하듯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가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구분을 좀 해보실 수 있는데요. 국립국악원에서 나온 이 악보에는 메나리토리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요. 메나리토리라고 적혀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메나리토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메나리토리라고 적혀 있는 악보 같은 경우에는 라솔미 라솔미 라솔 라솔 미레미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걸 그 이동도로 개명창을 해 보았을 때 이동도로 개명창을 해봤을 때 여기도 그렇죠. 아리아리랑 하는 데서도
라미라도라 라미라도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악보인데도 좀 다르게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라미라도라가 아니라 라솔라도라 라솔라도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헷갈리시겠지만 두 악보를 잘 좀 한번 봐주시고 라미라도라 라미라도라 이렇게 해갖고 레도 라솔미를 일부러 적은 악보가 정말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메나리토리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악보처럼 나오게 된다면 요건 경토리 2형에 더 가깝게 적은 악보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게 있어 똑같은 곡을 가지고 라고 하시면, 자 지금 이게 엄연한 우리한테 놓인 현실이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은 선생님들 이렇게까지 되는 줄 잘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밀양아리랑의 전통적인 악보는 요거였어요. 전통적인 악보는 랄라솔라솔미 랄라솔라솔미 아니면 라솔라솔미 라솔미 라솔미 이렇게 해서 솔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라도레미솔 이렇게 되면서, 야 밀양아리랑은 동부민요인데 라도레미솔이 모두 나타나. 그래서 마치 해주아리랑하고 비슷하게 얘가 메나리토리가 잘 안 되는 민요야 라고 말을 해왔어요. 근데 국립국악원과 몇 개의 악보들이 마치 선법에다가 약간 멜로디를 갖다 맞춘 것처럼 요렇게 3도 도약하는 형태에다가 하행하는 형태에서 메나리토리를 맞춘 것 같은 악보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악보를 체보한 사람의 의도도 조금 보실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성음을 직접 확인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지금 선생님들의 그 두 가지 악보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교과서에서는 라도레미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밀양아리랑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해주아리랑 또한 그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마치 장단의 형태에 맞추어진 20세기에 좀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밀양아리랑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20세기에 좀 발견된 지역적인 특징이 좀 덜 나타나는, 지역적인 토리가 덜 나타나는 아리랑들을 좀 보셨고요. 그에 비해 강원도 아리랑은 지역적인 특징이 제대로 나타나는 형태죠. 지역적인 특징이 제대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메나리토리의 특징이 개명으로 갑니다. 민민민미 랄랄랄라도 해서 4도, 3도 도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레도, 라솔미 하는 형태의 하행이 또로록 내려오는 형태가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건 강원도 메나리토리의 전형적인 상행 라인과 하행 라인이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강원도 아리랑의 기본적인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강원도 아리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뭐 강원도 아리랑 이야기는 더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행 라인과 하행 라인 그리고 언모리 장단이 나오는데요. 덩덕쿵 쿵덕쿵 하는 덧모리 장단은 뭐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그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진도아리랑으로 갑니다. 진도아리랑은 우리의 가설을 약간 좀 무너뜨리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가설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20세기에 본조 아리랑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아리랑은 지역적인 특징이 약하다.
지역적인 토리가 덜 나타난다. 이런 거였어요. 아까 보셨던 적어도 밀양아리랑도 그렇고 해주아리랑도 그렇고 저희가 봤던 밀양아리랑 악보에서는 최소한 그렇게까지 매나리 토리가 잘 안 나타나요. 저희가 본 해주아리랑도 그닥 남봉가 토리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때 나타났으니까 진도아리랑도 비슷한 때 나타났으니까 그닥 육자배기 토리가 진도아리랑의 육자배기 토리가 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웬걸? 아니다는 거죠. 진도아리랑은 아주 제대로 된 육자배기 토리입니다. 떨고 평으로 내고 꺾고가 제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미를 떨고 라를 평으로 내고 토시 하면서 꺾어줍니다. 미라 토시 하는 육자배기 토리의 전형적인 형태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세기에 서울에서 나타난 본조 아리랑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막 지역적으로 발달하면서 지역적 특색이 좀 덜한 게 아닌가라는 가설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도 아리랑은 아주 지역적인 특징이 제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기고 받는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여기 매기는 소리가 문경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노다, 가세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문경은 좀 낮게 매기고요. 노다, 가세는 좀 높게 매기죠. 높게 매깁니다. 뭐 요걸 좀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매기는 걸 뭐 질러서 매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질러서 매기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좀 낮게 매기는 걸 숙여서 매긴다 이렇게 매기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숙여서 매긴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얼만큼을 질르는지 얼만큼을 숙이는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상대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또 뭐 더 높게 매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부를 수도 있고 둘 다 비슷하게 매길 수도 있고 어느 교과서에서 보면 뭐 그냥 그 똑같이 매기는 소리의 높이가 언제 두 번 다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똑같은 높이로 매기는 소리를 적을 수도 있으니 어느 악보가 맞다 틀리다 이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질러서 매기고 어떨 때는 숙여서 매기고 어떨 때는 그냥 악보에서 두 번 다 똑같이 적을 수도 있고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앞에도 그랬고 얘도 세마치 장단인데요. 지금 세마치 장단의 악곡으로 얘가 덩덩덕쿵덕 덩덩덕쿵덕 더덩덩덕쿵덕 막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흥겨운 소리가 나요. 근데 대신 조금 방정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주하지 않고요. 세마치 장단을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요걸 이렇게 네 번 하는 걸 합쳐가지고 중모리 장단 한 번으로 연주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라고 하시면 덩덩덕쿵덕 덩덩덕쿵덕 이렇게 하는 걸 덩덕쿵덕더덕덕쿵쿵 떡쿵덕더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연주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연주들도 가능하다. 뭐 반대로 중모리 한 장단을 쪼개가지고 세마치 네 번으로 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우리가 아리랑을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이런 연주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리랑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